안녕하세요. 오늘은 가을에 단풍이 잘 되는 다육이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. 그 첫 번째 다육이는 라울이라는 품종이고요. 이 라울 같은 경우는 워낙 오래전에 유행했고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키웠던 그런 다육이기 때문에 다육이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이 라울을 한번 키워보라는 말씀을 강력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라울 같은 경우는 기온차가 많이 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잎끝이 붉어지면서 예쁘게 성장을 하는 그런 품종이고요. 이 라울을 풍성하게 예쁘게 키우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강한 햇살에서 키우게 되면 이 라울이 잎이 커지지 않습니다. 잎이 커지지 않고 잎이 작아지면서 동글동글하게 크기 때문에 크고 줄기가 늘어지게 키우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꼭 말씀드리지만 강한 직광보다는 햇살이 살짝 부드럽게 들어오는 그런 환경에서 키우는 게 좋고요. 찬바람이 부는 가을이부터는 기온차만 나도 잎끝이 붉어지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키울 때 부담없이 키울 수 있는,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아마 구입할 때 큰 부담없이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라울 같은 경우는 물을 줄 때 윗부분으로 주기보다는 저면간수로 대략 1시간 정도만 담가주면 잎이 통통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물 주는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, 그리고 물을 많이 주지 않아도 다른 다육이처럼 잎이 말랑말랑해지지 않기 때문에 가을부터 그 다음에 봄까지 키우기가 아주 좋은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번식은 보통 잎꽂이 또는 이 줄기 적심을 통해서 번식을 하는데, 저 같은 경우는 잎꽂이보다는 줄기를, 마음에 들지 않는 줄기를 잘라 가지고 뿌리를 내려 가지고 심어주는 게 오히려 더 크고 풍성하게 키울 수 있었는데요. 이 잎꽂이로 성장한 다육이가 지금은 웬만한 크기의 라울 만큼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. 많이 컸죠. 아마 제 영상을 봤던 분들은 이 라울이 어느 정도 크기부터 시작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. 지금 잎꽂이를 통해 이렇게 크게 성장한 모습을 볼 수 있죠. 이렇듯 라울은 성장도 빠르고 색감도 예쁘게 드는 품종이기 때문에 아마 집에서 베란다에서 키우기가 아주 좋은 그런 품종이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다육이는 뭐냐면 영상에 보이는 후레뉴 SP입니다. 후레뉴하고 교배종 같은데요. 이 후레뉴 계열의 품종들 같은 경우도 단풍이 아주 예쁘게 드는 그런 품종들이고요. 워낙 생명력이 강하고 키울 때 그렇게 큰 스트레스 없이 키울 수 있는 품종이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키우기가 아주 좋은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후레뉴 같은 경우는 이 얼굴이 지금 보면 잎끝이 동글동글 짧아졌죠. 이 부분은 햇살을 많이 보여줘서 발생한 부분이고요. 지금 뒤쪽에 있는 이 후레뉴 같은 경우가 정상적인 후레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이 후레뉴 같은 경우는 햇살을 많이 좋아하는 그런 품종이긴 하지만 베란다에서도 충분히 기온차만 나면 예쁜 색감을 보여주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한번 이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데요. 이 후레뉴 가격이 좀 비쌉니다. 다른 이 품종보다는 가격대가 좀 비싸긴 하지만 한 번은 키워볼 만한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고요. 분갈이 시기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하고요. 이 분갈이 하다가 가끔은 잎이 작아지면서 잎이 자주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, 그럴 경우는 깍지벌레가 찾아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잎 사이사이 잎 줄기 부분에 검은색 흔적들이 있는지를 잘 살피셔가지고 키운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고요. 가을이부터는 1월까지 물을 10일 간격으로 주면서 키운다 그러면 알록달록한 단풍을 만들면서 키울 수 있습니다. 간혹 단풍잎을 만들고 싶은데 만드는 게 왜 이렇게 어렵나요? 라고 이렇게 댓글에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는데, 다육이 같은 경우는 화분이 크면 안 되고 물을 자주 주게 되면 예쁜 색감을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쁜 색감을 보고 싶은 분들이라 그러면 꼭 말씀드립니다. 이 물을 적게 주고 화분은 작게 쓰고, 그리고 기온차가 많이 나는 곳에 둬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. 세 번째 다육이는 피치스 앤 크림입니다. 이 피치스 앤 크림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렸던 라울만큼은 이렇게 통통한 얼굴은 아니지만 이 햇살을 많이 보여주면 잎이 두꺼워지면서 전체적으로 핑크빛 얼굴을 보여주는 아주 매력적인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나이를 먹을수록 잎끝이 작아지면서 짧아지면서 통통해지는, 그리고 전체가 핑크색으로 단풍이 들어가는, 한번 단풍이 들면 잘 사라지지 않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통통한 게 싫은 분들은 이렇게 잎이 넓은
꽃 모양을 가진 그런 품종을 구입해 가지고 키운다 그러면 아마 만족스럽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. 이 피치스 앤 크림 같은 경우는 줄기가 위로 높이 올라가면서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얼굴을 보면 아시겠지만 옆으로 퍼지면서 성장을 하는, 그래서 화분 입구가 좀 넓은 그런 화분에 심어주는 게 좋고요. 그리고 이 둥근비치 후리대 같은 경우가 또 가을에 키우기 좋은 그런 품종들입니다. 이 둥근비치 후리대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햇살이 적으면 이 웃자람이 아주 심합니다. 웃자람이 아주 심해 가지고 예쁜 모양을 만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베란다에 햇살이 잘 들어오는 그런 환경에서 키워야지만 예쁜 얼굴을 보여주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이 다육이를 예쁘게 키우고 싶다 그러면 가장 먼저 내가 키우고 있는 환경의 상태를 잘 살피셔 가지고 햇살이 잘 들어온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잎이 넓고 둥근 그런 품종들을 키우고, 햇살이 잘 들어오지 않는데 기온차가 많이 나고 그리고 가을 이후에 단풍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잎이 동글동글한 아까 보여드렸던 후렌유나 라울 같은 품종들, 지금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이 라우린제나 멀로 계열, 콜로라타 계열의 품종들, 그리고 이렇게 파랑새와 같은 품종들 같은 경우도 이 겨울에 가을 이후부터 키우기가 아주 좋은 그런 품종들입니다. 지금 라우린제나 이 멀로, 콜로라타, 그 다음에 이 지금 라우이 이런 품종들 같은 경우, 그리고 클로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색감이 참 예쁘죠. 이런 품종들 같은 경우는 물을 많이 주지 않아도 잎끝이 잘 마르지 않기 때문에 아마 통통하게 가을 이후부터 그 다음 봄까지 키우기가 아주 좋은 그런 품종들입니다. 특히 겨울에 강한 그런 품종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품종들이 다 겨울에 강합니다. 겨울에 강하기 때문에 베란다에서도 월동하기가 큰 부담 없이 큰 부담 없는 그런 품종들이기 때문에 가을에 예쁜 다육이, 그리고 자주 물 주는 게 좀 부담스러운 분들 같은 경우는 다육식물, 특히 오늘 소개해드렸던 라울이나 후레뉴, 그 다음에 둥근비치 후리대, 멀로, 그 다음에 라우린제, 파랑새와 같은 그런 품종들을 골라가지고 키운다 그러면 가을 이후부터 재밌게 단풍 구경을 하면서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이 라우린제나 이 파랑새와 그 다음에 쿨로이 같은 품종들 같은 경우도 10일에 한 번 정도 물을 주고요. 분갈이는 1년에 한 번 정도 해주면 됩니다. 그리고 이 품종들이 좋은 게 뭐냐면 병충해가 잘 찾아오지 않습니다. 다른 품종들 같은 경우는 병충해가 자주 와가지고 약을 뿌려주기 바쁜데, 이 오늘 소개해드렸던 품종들 같은 경우는 병충해도 강하기 때문에 아마 키우면서 큰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